지금부터 9월 정도 그 시진핑의 방미 약속이 있는 기간까지가 놀라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겠군요. 분기점이다. 러시아,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제재 이제 다 날려버리고 북쪽이랑 경제 협력도 하고 심지어는 군사적인 협력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미 북쪽은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미 대화에 대해서 절박하게 원하는 건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절박하죠. 네, 더 절박한데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걸 강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뭘 요구하냐? 북미 대화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까 예. 너 이제 고만 고집 부리고 꺾어라 좀 욕심을 버려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쪽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싱가포르 외상이 중국을 가다가 북쪽의 최선희 외상의 초청으로 북에 가서 들어갔다가 만났죠. 한국에 왔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원래 조현 외교부 장관, 네. 외무부 장관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정동영 장관을 또 만났어요. 일정이 없었거든요. 예. 한국에서 요청을 했든 예. 아니면 싱가포르 그 외상이 요청을 했든 예. 이게 만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외교부 수장인데 통일부 장관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싱가포르 외상이 지난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당시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의 신뢰도 상당히 크다 그래요. 미국에도 신뢰를 받지만 북쪽에서도 상당히 신뢰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물이 중요한 제안들을 서로 전달하면서 한국의 북쪽의 어떤 입장을 전달하러 온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미나 남북 간에 뭐 전혀 어떤 대화도 없이 굳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어느 정도 물밑에서 그런 대화가 주고받았을 흐름이 것이다.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항공모함 발언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항공모함은 어떤 기지 정도로 한국을 바라봤다면 사실 그게 속마음은 아니었던 것이고 이번에 했던 발언이 진짜 속마음이군요. 속마음이겠죠. 한국은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중국을 치는 돌격대, 선봉대가 돼야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국군을 대중국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막 떠들고 있는 이유는 한으로 보면 그렇죠. 미국이 그만큼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초조하다. 한때 잘 나가던 시절에 미국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숨기고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는 멋있는 말하고 슬쩍슬쩍 뒤에서 했지 네,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는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미국이 공경에 처하고 패권이 나날이 추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거칠어졌어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보면 망해가는 집안.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이성을 잘 찾지 못하고 트럼프도 비슷하지만 브론슨도 비슷한 류의 발언을 던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브론슨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미국 지배층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과거에도 이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중성은 동일한 지배층의 이중적 행동이라기보다는 미국 지배층 자체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나타나는 거다. 아주 구조적인 현상이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마가 진영은 이번에 중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트럼프한테 항복했거든요. 대만 문제 손 안 되겠다. 손 안 되겠다 했는데 잘 지내겠다 앞으로. 브론슨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아니잖아요. 전쟁 한판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이중적인 그 표현 이걸 두고 이제 중국에서 물어봤죠. 저 브론슨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냐 이를 물어봤어요 중국에서. 그랬더니 브론슨이 해명했습니다. 오해다. 맥락에 왜곡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브론슨이 네오콘을 대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 충돌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한편으로는 아시아에서의 이제 대중국 압박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안정관계에 합의했단 말이죠. 그게 트럼프 마가진영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네오콘 세력은 대중국 전쟁 준비를 몰아붙여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중국과의 전쟁 이런 입장인데 조선일보는 서둘러 전작권을 환수하면 뭐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깰 거라는 협박하는 기사를 썼어요. 브론슨이 한 얘기죠. 한편으로는 조선일보가 한 거랑 비슷한 협박인데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깨지는 거 싫으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입 다물어라 이런 얘기인데 현실에 대한 그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헥세스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했어요. 트럼프하고 이쪽 마가 세력 진영은 어느 정도 이 전작권도 돌려줄 생각도 있고 트럼프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브론슨은 뭐 안 된다, 못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데, 저 스틸이라는 사람은 이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정광훈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꼴통 극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류의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사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하나는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통제. 한일 군사 동맹이 좌절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계속 저항하면 내란 세력들을 한국에 와서 잘 키워가지고 걔들한테 우크라이나에 무슨 색깔혁명처럼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어떤
이런 쿠데타 같은 걸 사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극우 세력들을 좀 지휘하러 오는 같은 느낌? 그렇죠. 그게 한 축인 거죠. 이재명 정부를 통제하면서. 네. 미셸 스틸박이 정교한 노련한 외교관이 아니에요.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런 이력도 없어요. 공작원 스타일도 아니에요. 정광훈 스타일이거든요. 그야말로 막 질러대는 거칠게. 그런 사람을 갖다 대사로 보낸다.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인데 그게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한국에 와서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똑같겠죠. 자기 버릇을 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미셸 스틸박은 은밀하게 예전에 골드버그나 이런 사람들처럼 뒤에서 한국을 조종하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브런슨 이상으로 설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 돈 주기로 놓고 안 주니까 내가 받아내겠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식민지 총독처럼 굴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지금 안 그래도 좀 미국에 대해서 반미감이 자꾸 생겨나고 그렇죠. 있는데 그저 불을 지르지 않겠느냐. 불을 질러버린다. 한국 사회 반미 분위기에 불을 지르지 않겠느냐.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내란 세력이 사실상 기세가 꺾여서 하강세로 들어섰었는데 분명하게 그러다가 얘들이 힘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것이 이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봐라 브론슨 봐라. 미셸 스틸박 봐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살아났다. 이제 구세주가 오시면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러니까 박근혜까지 기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들이 거의 뭐 이제 투항 항복하기 직전이었는데 이러한 미국의 어떤 대한 정책 때문에 기운을 차리고 다시 준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저는 제일 큰 부작용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과 소위 이제 글로벌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호전적인 세력은 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고 요즘에 이제 필리핀까지 넣어서 필웹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기 말씀드린 쿼드, 유코스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나토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토까지. 그래서 하나로 다 통합된. 그렇죠. 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나토 세력까지 가지고 와서 연합 세력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중국에 혼자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미국이. 그래서 그러한 노골적인 기도를 지금 진행하는 중이다. 한 축으로는.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그냥 방치하고 놔두는 건지 못 막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알 수가 없다. 트럼프가 중미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이나 태도하고는 전혀 흐름이 맞지 않는 이런 또 한 축의 반중, 대중 적대의 군사적인 흐름, 긴장 구조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동일한 집단, 지배층이 이중적 행동을 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지배층 자체가 분열되면서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좀 더 강하다. 이에 대한 압박, 국제사회 승인 없는 일방적 제재를 반대한다고 두 정상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사실상 천안문에 새 지도자가 올랐을 때 작년에 이미 결정된 거였다. 북중러 동맹이 확고하게 굳어졌고 이것이 이제는 수세적 태도를 넘어서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북에 대해서 그냥 감싸주는 정도가 아니고 대변하는 듯한.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그 뭐 외무부 쪽 이런 발표들을 보면 한미 연합훈련은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요.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고 북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북에 대한 태도가 우리 동맹이야 이제 같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뭘 해봐야 돼 하는 쪽으로 전환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공동성명에서 나온 것 중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경고,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여 반대가 천명됐습니다. 이게 둘 다 동아시아 문제거든요. 이 아시아에서 북중러에 대응하는 이 연합 세력 편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일 그다음에 뭐 호주, 필리핀, 그다음에 나토까지 이거에 대해서 중러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제가 볼 때 북도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군사화, 그다음에 군국주의화, 심지어는 대중국 전쟁의 준비 이걸 우리가 묵과하고 지켜보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결전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독일은 핵무장을 공언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국가에서 군비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독일 총리 같은 사람들은 2029, 30년쯤까지 군비를 확장한 다음에 러시아랑 한번 해야 된다.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우크라이나전을 그때까지 끌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 쪽 분위기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어차피 독일이 다시 나치화돼서 전쟁을 일으킬 텐데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푸틴이 경고를 했죠. 키이우에서, 키예프에서 외국인들 나가라. 그러고선 오레시니크를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장거리 미사일인데 그걸 쏴버렸죠. 키예프에다가. 이 러시아도 소모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소모시키면서 항복을 시키려고 했는데 두고 보니까 이게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부추겨가지고 2030년까지 준비해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 판단을 하고 전에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네요. 특히 일본.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유럽에서는 독일, 일본. 아시아에서 딱 바로 2차 대전 때 전범 국가들이 다시 이제 그렇습니다. 설치기 시작을 했네요. 설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 입장도 일본이 군국주의화를 완성하면 분명히 전쟁을 도발한다 아시아에서. 이걸 그냥 지켜보고 있을 거냐 우리가 그냥 먼저 제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왕이가 외교부 장관이죠. 중국에 북에 갔어요. 예. 가서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예. 라브로프를 만납니다. 러시아 외무상. 예, 외무상. 그러니까 삼국 외무상들이 회담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예. 트럼프가 와서 시진핑을 만나요. 북중러가 뭔가 얘기를 해놓고 트럼프를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서 그야말로 살벌한 경고를 합니다. 너 계속 우리를 깔짝거리면서 막으려고 그러면 우리 전쟁할 거야. 너 이란한테도 깨졌잖아. 우리한테 너네가 이길 수 있냐? 우리는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대만 문제도 지금처럼 갖고 장난치면 우리 전쟁 불사하겠다. 어쨌든 트럼프가 거기서 손 떼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만 문제 손 떼고 대중국 전쟁 포기하고 잘 지내자. 그 대신 뭐 좀 줘.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그 약속을 하고 9월 달에 시진핑을 미국에 초청했는데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한테 약속 이행을 그때까지 잘 하면 미중 관계에서 상당한 선물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속 브런슨 같은 놈들이 설쳐서 전쟁이라든지 이런 짓을 하려고 하고 다카이치가 날뛰고 하면 그때는 다 깨지는 거다 판이.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잘해라.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시진핑이 북에 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 지구촌을 사실상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4대 핵강국의 수뇌부가 순차 회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중러 미 뭔가를 막 주고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아마 북중러가 트럼프가 약속을 이행할 경우 즉 뭐 중동전도 사인해서 끝내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의 전쟁 책동도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국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거를 트럼프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워주면서 그런 하나의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약속을 어겼을 때 어기고 계속 아시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때 그럼 러시아도 지금 마음을 바꿨단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전략을 수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 중국, 북쪽이 이런 세계적인 마지막 전쟁 앱 책동을 제압하기 위한 공세적인 어떤 계획들, 행동 계획들을 같이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